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철입니다. 오늘이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부터 결의 제전이라고는 106개 정체전이 부산에서 개막돼서 일주일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3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열리고 있다는 것, 정치의 문제점을 제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대전에서 열리게 돼 있었죠. 그런데 오늘 대전에 비가 온 바람에 결국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2시에 하나이글스의 삼성 라이온스의 오전 3선승제 경기가 열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강인 선수, 우리나라 축구에 앞으로 대들보죠.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축구연맹이 시상하는 국제 선수상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결의제전이라고는 106회 체육대회 문제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체전은요 106회가 됩니다. 왜 106회가 됩니까? 광복은 금년으로 80주년인데요. 아마 그걸 생각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1910년 8월 29일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아들인 순종한테 결국은 황제 자리도 타이에서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고종 황제가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니까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좋아하는 식혜에다가 비상을 타서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1919년 3월 3일 국장을 하게 돼 있어서 3월 1일 예행연습하다가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를 발표하죠.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전국 조선체육인들이 1920년 7월 13일에 93사람의 조선체육인들이 조선체육회를 발족시켜서 장두현이라는 분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장두현 씨가 1920년 11월 4일 배재고등학교에서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러니까 1920년 11월 4일 전조 야구대회가 바로 전국체전 1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시작된 것이 전국체전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유승민 지금 체육회장도 잘 모르고 체육인들이 공부 안 하면 잘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106회가 됩니다. 광복은 금년으로 몇 주년이에요? 80주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가 건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건국을 놓고 티격태격을 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한 방 맞고 1948월 9일에 나가사키 두 번째 원자탄 맞고 나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받았잖아요. 광화문 청사에는요 성조기가 달려 있었어요. 1948년 8월 15일 전까지는요. 1945년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태극기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티격태격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만은 신탁통치, 북한에는 소련, 남측에는 미군
군인들이 군청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6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은 80주년인데 어떻게 정우체제는 106회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뭐 누가 또 신경을 안 쓰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한참 그 72년도 체육기자 할 때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우체제는 결의저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정우체전 개막 하루 전날에는 강원도 마니산에서 성화가 채화될 때는요. 기자들이 거기 가서 성화 채화를 마니산에서 하고 강화 군수가 그날 저녁에는 기자들을 막걸리 파티하는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 역사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강원도 마니산에서 성화 채화됐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의제전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6시 반부터 대전에서 하나 이글스 대 삼성 라이온스 경기가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중계를 하면은 거기에 관심이지 거기를 중계를 보지 정치는 중계를 보겠어요? 응? 결의제전인데요. 그리고 프로농구도 또 오늘 있었잖아요. 잠실체육관에서.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체전은요 해외 동포 선수단까지 참가하는 결의제전입니다. 이때는요 그전처럼 우리의 프로 스포츠는요 일주일 동안 자제를 해줘야 돼요. 이 정체제는 우리 대표 선수들이 모두 자기의 본적지로 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정체전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고요. 아니면 뭐 2년 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정체전 하는 날 열리는 그 개최 시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요. 해외 동포 선수단은 그 해외에서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은 개회식 때 반짝하고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결의제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결의제전, 다시 한번 정체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6시 반부터 그 2위를 차지한 하나 이글스 홈구장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에서 열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대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결국 내일 토요일이니까 2시부터 1차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삼성 승자인데 역시 하나 이글스는 그대로 폰세 선수를 선발 투수고요. 삼성 라이온스는 박준만 감독이 그대로 가라비토를 그래서 선발로 내세우게 돼 있어요. 5차전까지 가면은 원래 한국 시리즈는 코리안스가 10월 25일부터 열리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루 연기가 되게 돼 있다는 거. 내일 오후 2시부터 프로야구 1차전 하나 이글스 대 삼성 라이온스는 물론 하나 이글스가 2위를 차지했고 그 삼성 라이온스가 4위를 차지했지만은 그 정기 수준은 16번 경기라서 8승 8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LA 다저스가 오늘 미러키 브루어스를 갖다가 또 그 3대1로 잡았습니다. 7전 4선승제하고 3연승을 얻었어요. 1차전에서도 LA 다저스가 2대1로 미러키 브루어스를 잡았고요. 2차전에서도 그 미러키 브루어스를 갖다가 5대1로 이겼고 오늘 3대1로 이겨서 3연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레 한 번만 더 이기면은 결국은 그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다는 거. 작년에 월드 시리즈 가가지고 뉴욕 양키스를 잡고 우승 얻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은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스 시리즈. 지금 시애틀 메리너스가 지금 그 1승 그 2승 1패입니다. 토론토 브루제이스가 어제 그 13대 4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 시애틀 메리너스가 2승 1패로 앞서 있고요. 토론토 브루제이스가 1승 2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포스트 시즌에 최대 관심입니다.
월드 시리즈는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10월 25일 열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소식으로서는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손흥민 선수에서 정말 개인기가 굉장히 좋죠. 나이가 뭐 24살밖에 안 되는 이강인 선수, 파리 상제르맹에 있습니다만은 아시아 축구 연맹이 그 시상하는 올해 최고의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 그 아시아 축구 연맹 선수 가운데입니다. 올해 국제 선수상으로 이강인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4차례 반 적이 있고요.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는 3번째 받게 됐다는 거. 이강인 선수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으로 2025년 그 시즌에 49경기에 나와서 7골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왕 정규리그에서 30경기에 나와서 6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관왕이었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네,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결국은 그 아시아 축구 연맹이 시상하는 그 국제 선수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다음 달에도 홍명 감독이 그 2차례 A매치가 있는데 11월 14일에 그 볼리비아 그리고 18일에는 가나와 2차례 평가전을 갖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브라질한테 0대5로 지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한테는 우리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홍명 감독. 다음 달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6월 11일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그 조편성이 결정되려고 믿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5일 달러로서 엄청난 돈을 그 스포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이 주관하는 비공식 대회인 테니스 남자 선수 6명을 초청했는데 참가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4천만 원, 우승자에게는 80억 7천만 원의 상금이 있는데 오늘 그 준결승전이 있었는데 세계 랭킹 1위 스페인의 알카라스가 미국의 4위인 프리츠를 2대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2위인 세계 랭킹 2위 이탈리아의 시네르 선수가 그 세리베 조코비치 나이가 많죠. 메이저 대회에서 24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를 갖다가 그 역시 2대0, 6대4, 6대2로 꺾고 결승전에서 결국은 세계 랭킹 1인 스페인의 알카라스와 2위인 이탈리아의 시네르 선수가 58억 85억 7천만 원 놓고 격돌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5억 7천만 원. 아휴, 하여튼 참가만 해도 그 21억 4천만 원을 준다니까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그 총리 겸 왕세자는 개인 돈으로 2,500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세계가 이렇습니다. 오늘의 것입니다. 시청자 무조건 건강하십시오.